자, 36페이지 모평균의 추정 들어가 볼 거야. 모평균의 추정. 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모집단에서 평균을 모평균 m이라고 두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두고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둔 다음에 모집단을 전체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할 거야. 그치? 자, 여기서 표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크기가 n개를 뽑았으니까 n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나왔을 때 나오는 표본 평균 을 우리는 x바라고 하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나오는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말도 안 돼. 그치? 말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래서 표본 분산이랑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고.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랑 같을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을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집단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준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온다 정도까지 외워야 돼 라고 얘기했었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표본 평균도 크기가 n짜리를 뽑았을 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표본의 크기가 웬만큼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네. 맞아. 이제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이제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여기서 지금 알 수 있었어. 그치? 자, 그런데 실제로는 모집단의 평균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뭐 할 거야? 추측해낼 거야. 그치? 이걸 이용하면 모집단의 평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이용해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구할 수 있어? 절대로 없어. 그치? 왜? 표본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보다 훨씬 많거든. 그치? 각 표본의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느니 차라리 모집단의 평균 찾는 게 훨씬 빨라.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의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해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또 뭐가 있어? 신뢰도랑 신뢰 구간이라는 개념이 있지. 자, 신뢰도 는 뭘 신뢰도라고 얘기했죠?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게 믿을 만한 정도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신뢰도 95% 추정하는 방법이랑 신뢰도 99% 추정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네. 그치? 자, 신뢰도 95% 추정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 사이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이 0.95 나오게끔 만드는 요 K값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K값이 뭐가 나왔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나왔어. 그래서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뭐라고 쓰면 돼?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돼. 됐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뭐가 나와?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신뢰도가 바뀌었더니 식의 형태가 거의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 곱해지는 숫자만 바뀌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신뢰도가 바뀌면은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 곱해진 숫자가 바뀌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랬을 때 어디 보자.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지?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니까 앞에 있는 숫자가 어때? 커졌네. 그지? 자,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길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면은 의미 없는 자료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야? 신뢰도는 최대한 키워주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찾아볼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니까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연이석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단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치? 자, 이럴 때 앞에 나오는 1.96이라는 숫자, 2.58이라는 숫자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항상 주어질 겁니다. 그치? 문제에 따라서 이게 1.96이 아니고 2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 632번 보면은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5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이 있어.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의 5의 제곱짜리를. 자, 거기서 크기가 100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n이 100짜리를 임의로 추출했을 때 자, 구한 표본 평균이 80 나왔대. 그러니까 뭐가 80 나온 거야? x바가 80 나온 거야. 2의 x바가 80 나온 게 아니고 그냥 x바가 80 나온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80일 때 이를 이용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어.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95%로 추정했을 때 앞에 써지는 숫자 어디서 나온다고? 항상 맨 뒤에 단 해놓고 나올 거라고. 그치? 그래서 뭐 써주래? 1.96 써주래. 그치? 자, 무슨 얘기냐면은 P의 Z가 1.96 이하 1 확률이 0.95 하고 나왔는데 이걸 해석해보면은 자, 95%로 추정했을 때 앞에 곱해진 숫자가 1.96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찾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나타내면 돼? 80 빼기 1.96의 루트 n이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니까 5부터 m이 80 플러스 1.96의 루트 100분의 5 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대. 맞지? 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거를 79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라고 할 거고 뒤에 있는 거를 79 플러스 베타라고 한대. 자, 그랬을 때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해보자. 자, 뒤에 있는 요 녀석만 먼저 계산하면은 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요 녀석이니까 10분의 5 약분해서 2분의 1 약분해서 0.98 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80 빼기 0.98이 79 더하기 알파 계산하면은 79.02 하고 나왔어. 그래서 알파가 0.02. 자, 여기서는 80 더하기 0.98이 79 더하기 베타. 자, 그래서 베타가 1.98 하고 나오겠구나 하고 알파 베타 찾아줄 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추정하면 돼. 나머지는 뭐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특이한 문제 또 있는지 한번 보면은 자, 643번 볼게. 페이지. 자, 643번에서 보니까 모평균이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 M의 시그마 제곱자리. 자, 거기서 크기가 25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대. 자, 그랬을 때 얻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 녀석 나왔다든다. 자, 그럼 표본 평균도 모르는 상태야. 그치? 자, 표본 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95%로 추정했더니 48부터 52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크기가 100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이 51일 때 이를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앞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뭐야? 전부 다 조건 비슷한데 얘는 모 표준 편차를 알려줬는데 자, 얘는 모 표준 편차를 안 알려준 상태네.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을 구했어. 자, 그러면은 어쨌든 95%로 추정했으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계산했는데 95% 1.96으로 계산하겠대. 그래서 x바가 또 뭔지 몰라. x바 마이너스 뭐 할 거야?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맞지? 자, 그랬을 때 n이 25짜리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계산해줬을 때 그 결과값이 48과 52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뭘 찾을 거면은 표본 평균부터 한번 찾아볼 거야. 표본 평균 찾아주면은 뭐 굳이 안 찾아도 되는데 자, 두 개 더해버리면 뒤에 거 없어지겠네. 그치?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2x바가 몇 나왔어? 100 나왔어. 그래서 x바가 50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x바가 50 나왔으니까 뒤에 더해져 있는 1.96에 루트 n이니까 루트 25분의 시그마가 뭐가 나올 거라고? 2하고 나올 거라고. 자, 이 녀석이 오니까 1.96 곱하기 시그마가 10하고 나올 거야. 자, 시그마 이 녀석 나눠줘서 뭐 시그마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만 둘 거야. 알겠어? 자, 이제 표본 평균이 52라고 나왔을 때 95%로 추정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95%로 추정했으면 뭐가 될 거라고? x바 51 마이너스 1.96의 루트 크기는 100이야. 100분의 시그마부터 m이 51 플러스 1.96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1.96 시그마가 지금 10이라고 지금 알려줬으니까 약분해서 1 나와. 그래서 얘 계산한 게 52, 얘 계산한 게 50 하고 나오겠다. 됐슈. 이런 식으로 해서 95% 추정한 구간 찾아줄 수 있겠지. 하고. 됐지? 자, 그 다음 뭐 볼 거냐면은 645번 봐줄 거야. 아니다, 645번은 너네들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645번 해보고 싶고 어디 보자. 뭐 특이한 것도 없나? (653번을) 보자. 653번.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추출했어. 그러니까 n이 몇 짜리야? 100짜리야. 그랬을 때 국어 점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65점이다. 100명의 평균이 65점이니까 표본의 평균이 65점인 거야. 그래서 얘가 65하고 나올 거고. 자, 모 표준 편차가 10점이래. 그래서 시그마가 10하고 나오는 상태. 자,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어. 자, 이제 몇 퍼센트로 추정했는지를 몰라.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제 몇 퍼센트로 추정했는지를 몰라. 자, 그럴 때 신뢰 구간이 뭐가 나왔냐면은 63부터 m이 67까지 나왔대. 자, 그럴 때
오른쪽 정규분포에서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신뢰 구간 어떻게 작성해 주는 거야? x 바 마이너스 앞에 뭐가 곱해졌는지 모른다고. 그치? 그래서 앞에 곱해지는 거를 k라고 할 거야. 루트 n은 100, 시그마는 10부터 얘는 65, x바 65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100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해줘.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해 주니까 결국 65 더하기 k고 얘는 65 마이너스 k 되잖아. 그래서 65 더하기 k가 67이어야 되는 거니까 k는 결국 2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K가 2 나왔을 때 우리는 몇 퍼센트로 추정했는지를 우리가 찾아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K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P의 X 바 마이너스 M을 절대값 취해서 이 K보다 작거나 같게 만든 확률이 알파 퍼센트의 2배란 얘기야. 알파 퍼센트 2배? 다시 알파 퍼센트란 얘기야. 이제 알파 퍼센트란 얘기야. 자, 무슨 얘기야? 아까 좀 전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95%로 추정하면 여기가 0.95가 써질 거라고. 이제 0.95가 써져. 그러니까 95%로 추정했을 때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는 뭐가 써질 거야? Z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가 여기 써 있을 거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1.96이 써 있으니까 이 앞에 1.96을 써. 오케이. 반대로 여기가 1.96 써 있으니까 얘가 1.96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저 문제에서는 여기가 2가 써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하고 나오게끔 만들어 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x-m이 아니고 z하고, 그치? 자, 그럼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줄 거야. 그래서 z가 결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확률 찾아주면 되는 거고, 결국 얘는 2배 p의 z가 0부터 2까지 확률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0부터 2까지 확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53번 풀고 있어.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0.48 되겠네. 계산해주면은 0.96 하고 나오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몇 퍼센트로 추정한 거야? 96%로 추정한 거구나. 그러니까 알파는 96이구나. 이렇게 구하겠다.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형태 잘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어디 보자. 656번도 잠깐 볼 거야. 656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 단위 때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 제곱자리를 따랐어. 자,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기억에서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맞는지 한번 볼게.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나타냈었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나타내줬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2라는 숫자랑 시그마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야. 맞아.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뭘 변화시켰어? 신뢰도를 낮춰줬어. 신뢰도를 낮춰주면은 요 K 값이 어떻게 될 거라고? 작아질 거라고. 오케이. K 값이 작아져. 자, 표본의 크기는 키웠어. 요 N 값은 어떻게 했어? 크게 만들었어. 그치? 분모가 커졌으니까 요 분수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네. 그치? 작아지고 작아졌으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졌다. 맞는 얘기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냥 판단해 줄 거야. 알겠어요? 자, 니은 보자. 신뢰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표본의 크기 4배 시키기 전에 원래 거 구간의 길이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 녀석을 4배 시켜줬어. 표본의 크기를 4배 시켜주면은 L 다시는 뭐가 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에 4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자, 얘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L 하고 나오겠다. 얘가 L이니까. 맞아.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원래 거 실내 구간의 길이의 몇 배가 됐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2분의 1배가 됐네. 오케이. 절반이 됐을 거라고. 그래서 니은 틀린 얘기야.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됐지? 자, D급 볼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M과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실내 구간의 길이 뭐였어?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치? 여기 모평균 들어가 있어? 공식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모평균과 관계없다. 맞는 얘기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랑만 관계 있어? 실내 도랑 표본의 크기랑 모 표준 편차랑만 관계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 리을 볼 거야. 리을 봐주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도는 작아진다,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나오는데, 자, L은 일정해. L은 일정해. 그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한 거야? 키운 거야. 맞아. 표본의 크기를 키웠으니까 이 분수의 크기는 어때? 작아져. 맞지? 자, 그런데 얘가 작아졌는데 전체적인 길이는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K 값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커져야 되겠어. 그치? K 값이 커지면은 신뢰도가 어떻다고? 높아질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맞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되시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